사음침, 자석으로 구사하는 사음침요법.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긴 해요. 사음침자요법이라고 합니다. 자석요법이라는 타이틀로 방송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 자석은 사음침을 구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구. 많은 분들이 자석으로 아픈 거 고칠 수 있다며 어디다 붙이면 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저렇게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자석을 어디다 붙이면 제 이러한 특별한 병증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저에게 메일 주신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자칭 말씀이 제게 이메일 주시기를 선교 봉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음침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등등을 물어오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게 전화 주셔서 제가 양로원 또는 경로당 이런 데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면 아픈 분들 투성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석요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셔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는요, 사음침을 구사하는데 바늘 대신 자석을 쓸 뿐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자석요법은 아닙니다. 자석요법 TV라고 정한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사음침법을 구사하는데 자석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자석으로 사음침을 적용하니 그것도 자석요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석요법 TV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자석요법 TV에서는 사음침법 기초 강좌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음침법 TV에서는 사음침법 중고급 강좌를 전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심화과정이라는 타이틀로 또 제공되고 있는데요. 사음침법을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음침 입문 강좌는 자석요법 TV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들 모음입니다. 그리고 사음침 아카데미는 사음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죠.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oday.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사음침 의학이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되는 그날. 그래서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사음침을 공유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음침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 줄 것인가, 사음침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사음침 아카데미. 사실상 여기에 사음침 기초가 들어있어요. 자석요법 TV가 사음침 기초 강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초간단 요약이고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사음침법 핵심 원리. 그러니까 기왕에 배우는 것은, 새로운 것은 다, 생소한 것은 어려운 거니까 아예 내가 사음침을 배워서 남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사음침을 배워서 남에게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내가 치료해 드릴 수 있겠어? 몇 명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10사람을 내가 만든다면, 나 같은 사람을 100사람을 만든다면, 그런 취지로 참여하시는 사음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자석요법 TV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음침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음침법이 뭐야 하시는 분들, 사음침 아카데미 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삼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삼침 아카데미 항목을 누르시면 그동안 쭉 업로드했던 영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야말로 삼침을 공부하는 첩경이 될 수 있어요. 첩경, 지름길. 삼침을 배워서 의료봉사에 쓰시겠다고요? 선교봉사에 쓰시겠다고요? 남을 이롭게 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자성요법, 아픈데 자성 몇 개 부착하는 거, 그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그러한 요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삼침법이라고? 그래서 그걸 아픈 분들에게 적용하거나 또 내 자신이 아플 때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맥론을 공부해야 된다고? 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아니 언제? 그러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제게 전화로 자성요법을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또 우리 학교 공식 카페 나는 침쟁이다. 네, 다음넷에 공식 카페 나는 침쟁이다. 부제 삼침사요법 학회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등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러셔요.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재능기부라는 말이 있죠. 재능기부. 재능기부는 아무나 합니까? 특별한 어떠한 탤런트가 있어야죠.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탤런트 이것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어야 재능 기부를 하지요. 재능도 없는 사람이 탤런트도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가끔 비하의 표현이 아닌 재미로 예수쟁이 합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캐톨릭을 포함해서 우리 방송의 시청자 분포를 제가 얼핏 가늠해 보니 70%가 예수쟁이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구절. 호세아 4장 6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네, 부지런히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픈 분들 보니까 주위에 투성이고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난치병 환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뿐. 실제 배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겠다고 하신 분, 네, 그분이 박 선생이라고 가정합시다.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즉, 온갖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 아토피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토피. 온갖 병원에 다녀도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친구가 말하는 뽐새를 보니까 무슨 자성요법, 삼침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엔지니어예요. 여러분, 그냥 엔지니어인데 그가 최근에 자성요법 배웠대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나 요새 유튜브 보고 자성요법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 그런데 너 듣자 하니 아토피라며. 이리 와. 내가 자석 붙여주면 낫는다니까. 선뜻 그 친구에게 몸을 맡기시겠어요? 박 선생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그는 엔지니어예요. 의학을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유튜브 자성요법 TV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튜브에 방송 하나를 보고
내가 요새 자석으로 아픈 사람 좀 도와주고 있어 할 때 십수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한 박 선생이 그에게 선뜻 몸을 맡기시겠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안 맡긴다니까요. 내가 아는 그는 의학자가 아니거든. 내로라 하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다 못 고치고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주소들은 풍월로 자석 몇 개 부착하고 그리고 낫는다. 너 아토피 3개월이면 고쳐줄 수 있어 할 때 믿으시겠냐고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그런 박 선생이 진지하게 사암침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자석 몇 개 어디다 붙이면 낫는다라는 정도로만 주소들은 풍월로, 그야말로 주소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분이야. 또 다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박 선생은 의학을 전공한 바가 없거든. 아니, 침 공부도 한 바가 없어. 그런데 박 선생이 유튜브 사암침법 TV 또는 자석요법 TV 타이틀로 제공되는 우리 방송을 이제 개와 한 달, 그것도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소들은 풍월로 남을 치료해 준다고 할 때 그 남들이 박 선생님을 믿겠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섣부른 지식으로 아픈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그를 2번 죽이는 일일 수가 있어요. 우롱하는 짓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암침을 배워서, 자석으로 구사하는 사암침을 배워서 선교 봉사에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미국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배운 지식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니, 목사 아무나 합니까? 목사 안수 받기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암침을 공부하지 않고 선교 봉사에 쓰겠다고 하면 목사님의 그 행위가 자칫 오히려 선교 봉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 봉사에 쓰겠다고 사암침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침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목사 안수 받으시기까지 공부한 만큼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섣불리 경열 몇 개 외웠다고 선교봉사에 쓰시면 틀림없이 선교봉사 이것으로 인해 더 망합니다. 역효과 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박 선생님, 이거 배워서 주위에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겠다고요? 그런데 주위에 아픈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알아요. 이미 의학적 지식이 원래 없던 사람임을 알고요,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임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석 몇 개 들고 나타나더니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하면 믿겠냐고요. 책도 없고 진지하게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경열 몇 개만 외웠을 뿐이라면, 이럴 때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아픈 사람에게 이리 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 중 약 70%가 예수쟁이님들이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자가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동서의학적 개념을 갖고 계셔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동서의학 개념 정도는 탑재해야, 개념 탑재. 그래서 우리 방송은 동서의학적인 개념 정리해드리면서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 효과를 공유하고자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쉽게 갑시다. 자성루법TV 지난 시간까지 족솜구라 신수경 그리고 수태양한수 소장 화경 그 편 다루는 중에 족솜구라 신수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12경맥 정승격이 있는데 거기에 반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보세요. 벌써 반 했어요. 12경맥의 기초이론, 삼심 적용을 위한 기초이론 중에 반을 했다니까요. 꾸준히 따라오신 분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꾸준히 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입니다. 방송 교재 삼침자요법 목차로 보는 삼침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훑어봅시다. 대강이라도 어떠한 병증들을 터치할 수 있는지. 먼저 수태음습 폐금경.